안녕하세요. 우리 플라톤 교육TV 메인 강사 김성호입니다. 오늘은 검수완박의 그 위헌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보자 합니다. 이 위헌성을 성서적 관점에서, 특히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도예빌티의 그 영역주권적 관점에서 제가 오늘 이걸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보면 최근 여기 사회적 이슈 중에 하나가 검수완박 문제를 가지고 지금 헌재에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벌이고 있는데, 그게 이제 검수완박이 쟁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자유로운 의정 활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입법 활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제 그 검찰 수사권의 침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검찰 권한의 침해다.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제를 자유민주주의 성서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하는가,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필자는, 저는 이것을 헤르만 도예벨트와 그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아담이 각 생물들한테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자, 그럼 이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아담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천지를 다스리지만 그 본질적 특성들을 이해하고 그 본질적 특성과 차이를 존중하면서 이 피조 세계를 운영해 나갔다라는 거죠. 이끌어 나간다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각자의 독특한 특성이 있고, 그 특성에 따라 어떤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이 다해지면서, 각자의 그 역할을 다하면서 이 우주와 자연 만물이 이끌어 나간다는 거예요.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는 것은 그 역할이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통합시키고 발전시키는 역할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어떤 영역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서구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각자 개인주의, 개별성과 전체성의 조화, 각자 개별적인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전체를 구성해 나가고 그 전체를 개발시켜 나가는 거. 이거에 지금 그 서구 민주주의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의 개인주의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모든 만물, 자연 세계에서 각자의 존재는 그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갖는 거예요. 식물은 초식동물의 먹이가 돼주죠. 먹이가 되면 초식동물은 또 뭐예요? 육식동물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육식동물은 뭐예요? 육식동물과 초식동물 자신의 자신의 죽음으로 그 단백질과 그것이 뭐예요? 거름이 되어서 또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렇게 생태계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각자의 역할이 있으면서 그거에 이렇게 조화롭게 가는 거. 그것이 이제 자연 세계에서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보란 거죠. 이것이 인간 사회로 보자면은 각자 개인은 개인으로서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개인은
어떤 사람은 한 가정으로 가정은 가장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그 기능들이 조화롭게 맞아 들어갈 때 그 가정이 화목해지고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 노릇 할 수 없어요. 남편이 아내 노릇 할 수 없어요. 물론 서로 도와주기는 하지만 그 본질은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개인 사회를 보면은 기업으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기업과 노동자는 뭐예요? 노동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 학교는 학교의 역할이 있는 거고, 또 뭐예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고, 또 공장은 공장으로서의 역할,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역할, 이런 판사는 판사로서의 역할, 각자 역할이 다 있단 말이죠. 이 역할이 충실히 지내면서 타인의 권한을, 타인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을 때 그 사회는 건전하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 상대의 역할을 존중하는 거예요. 상대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존중해 나가면서 자기 자신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거기에 책임을 다하고 나아갈 때 그 사회는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와 이런 도예벨트는 이런 각자의 영역과 주권과 경계를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기업과 노동자는 그 자신의 영역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지만 그것이 정치의 영역을 침해해서는 안 돼요. 또 정치가는 각자의 주님이 주시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정치에 충실하지만 경제 영역을 침해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정경분리의 원칙이에요. 또 종교는 각자의 신앙 고백에 따라 예배와 종교의식에 충실하고 거기서 열심히 그 가르침을 주고 하는 것에 열심히 하지만 동시에 그걸 가지고 못해. 그걸 넘어서서 정치의 영역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정치의 영역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정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뭐를 기반으로, 성서를 기반으로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직접 정당을 만든다거나 목사의 직함을 가지고 정치에 뛰어든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정치 권력은 각자의 그 정치가는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만 종교의 영역을 침해해서는 안 돼요. 본질적 영역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같이 코로나 전국에 있어서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든지, 예배는 본질이거든요. 본질적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 본질적인 영역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정교 분리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각자의 영역에서. 어디로 방향으로? 십자가의 원리를 가지고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말고 내 이웃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합리성을 가지고 각자의 영역에서 충실히 일을 해. 그게 이제 십자가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 탐욕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진리를 실현하는 그 장으로서의 각 영역이 있는 거야. 그게 직업 소명설이에요. 소명설. 각 영역에서 진리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진리를 드러내는 거니까 뭐야? 내 탐욕을 꺾고 진리를 드러내는 거죠. 이게 탐욕을 꺾는 것이 뭐야? 십자가고,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깨달음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진리로 나가는 것이 뭐다? 부활이다. 그게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영역에서 충실히 하면서 타인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영역주권이에요. 영역주권이고 각자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거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분리와 조화의 원칙은 삼권 분립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자, 삼권 분립.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제 그 삼권이죠. 그러니까 입법부는 뭐예요? 국회가 입법이죠. 법을 만드는 거.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법부는 뭐예요? 법원, 재판, 헌법, 헌재. 이거는 뭐예요? 입법부가 이 법을 만들면 사법부는 이 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법의 원리를 가지고. 행정부는 뭐예요? 행정부는 지금 정부는 뭐야? 이 법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영역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법을 만들고, 하나는 법을 해석을 하고, 하나는 뭐예요? 법을 실천을 하고. 이 세 가지가 뭐예요?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타인의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때 그게 조화롭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국회는 사법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돼요. 사법부는 입법권을 침해할 수 없어요. 행정부는 사법부의 사법행위나 행정부의 입법부의 입법행위를 침해해서는 안 돼요. 그냥 행정하는 적용하는 그 일을 해야 돼. 이게 이제 삼권 분립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서로 견제되어지는 거고 거기서 조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균형이 맞춰져 조화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타인의 역할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권이 있지만 그 권한을 남용해서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돼. 그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준사법기관이에요. 법 해석이 주 기능이고 주 기능 중에 하나. 비록 법무장관이 검찰의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이 있지만 수사권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경우가 없어요. 경우는 없어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왜 안 하냐? 그거를 하게 되면 검찰의 독립적 기능이 상실될 수가 있어요. 수사 기능이. 왜? 법무장관은 어디에? 행정부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장관이 우리 관례로 보면 장관이 수사를 안 하는 게 관례예요. 안 하는 게. 근데 그 관례가 수사권 발동을 안 하는 게 관례인데 관례가 이제 지난 정권에서 깨졌죠. 추미애 법무장관이 그걸 하면서. 그러니까 국회가 입법 활동을 통하여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거나 박탈하는 것은 국회의 월권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법권의 침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거는 거예요. 이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고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드웨빌트가 제시한 성서적인 원리, 영역주권의 원리에도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검수완박은 위헌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각자의 영역을 존중한다는 거. 교회에서 이 성서적인 뿌리를 두고 해석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철학들과 사상들이 교회 민주주의를 만들었고 거기 삼권 분립의 원리가 나왔고 각자의 주권 영역을 지키면서 조화롭게 해나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성서적인 원리이고 그것이 민주주의다. 그런 면에 봤을 때 이 검수완박법은 위헌성이 다분히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충실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입법부가 입법하는 법을 열심히 만드는 것이 있지만 충실하다는 건 뭐예요?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법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회계 쪽에나 이런 위장탈당 같은 이런 걸로 통해서 법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 충실함의 원칙에 깨지는 거예요. 각자 영역에 충실함의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충실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진리에 맞아야 돼요. 근데 이 법과 이 검수완박이라는 과정 속에 나타난 이 위장탈당, 회계 쪽 얘기는 바로 그 충실함의 법칙에 위배가 된다. 그러므로 이 검수완박법은 입법 활동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또 타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침해하는 그런 결과가 있으므로 이것은 위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영역을 진리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원리의 관점에서 과연 이 검수완박법이 그런 원리에 합하는지 언제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